예, 조혜미 선생님의 비 내리는 영동교를 들으면서 가다가 지금 제가 이제 밀양에서 진주로 가고 있습니다. 매주 이제 토요일 또는 일요일, 휴일 날 제가 시골에 아버지 이제 목욕 때문에 제가 가고 납니다. 오늘은 이제 비가 내리고 또 온갖 비 오면 또 생각할 게 많지 않습니까? 온갖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 아버지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투석을 받으십니다. 심장 투석을 받으시는데 인생은 짧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나이로 92세면 장수라고 생각하실 건데 이제 그 연세가 되어 보면 그게 또 긴 것만은 아닌 듯 느껴지시는 모양입니다. 저도 뭐 지금 원래 60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 제가 60이 됐냐. 벌써 이제 과거 30년 전, 40년 전 생각해 보면은 손살처럼 빨리 달려온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말년이 우리가 명리를 보더라도 말년이 좋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는 해가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본인의 건강을 잘 지키시면은 말년이 행복합니다. 돈은 좀 없어도 됩니다. 돈은 뭐 시골에 만약에 사시면 본인 집만 있으시면 건강만 하시면 뭐 텃밭 가꾸면서 하시면 한 달에 50만원 하면 살아갑니다. 물론 취미활동 많이 하시고 고기 많이 드시고 하시겠다 하면은 뭐 몇백만 해도 부족하지만 오늘 이제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있는데 조혜미 선생님의 밤비입니까? 밤비 내리는 영동교 들으면서 촬영을 해봅니다. 촬영이라고 하기에는 그래 하고 그냥 이제 카메라 그냥 세팅만 해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지신 거는 한 3년이 됐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엄청나게 건강 관리를 잘 하셨거든요. 잘 하시는데 문제는 병원에 가시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병원에 이제 조금 안 좋으면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참는 겁니다. 참다 보니까 그게 전부 병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장이 특히 안 좋으면 나타나는 증상들 뭐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사고체 유가율이 40대 정도니까 안 좋은데 아버지는 이제 투석을 받으신 지가 이제 한 2달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괜찮으시는데 급속하게 이제 안 좋아지신 게 신장이 안 좋다는 걸 모르고 계실 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초기에 신장이 나쁘신 걸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제 혈압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혈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저는 일반하게 조금 높아서 그냥 저염식을 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냥 완전히 이제 채식으로 돌아서든지 아니면은 혈압약을 먹었으면은 사고체 여가율이 이렇게 나빠지진 않았을 텐데 참고로 이제 사고체 여가율 건강검진 해보시면은 70 이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만 50대인 경우에는 70 이하 되면 신장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연세가 70 넘어서 이제 60 이하 되면은 안 좋은 거죠. 일반인들은 그냥 건강진단서에 보면은 붉은색 또는 마크, 예를 들어서 신장 기능 의심이라는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정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어떻게 변화되는가 추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더 국민건강검진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가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그 변화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종이 쪽지 있지 않습니까?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그 우편물을 보관을 하시다가 차별로 비교를 해보시고 뭔가가 점차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 하면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9988234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날 오후에, 토요일입니다. 주말 오후에 이렇게 우리나라 코리안 로드가 이 정도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일본에 우리 제가 몸담았던 학교 교수님하고 이제 한국에 이쪽 진주 사천 삼천포 쪽을 볼 일이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길 보고 정말 놀라는 겁니다. 와, 길이 정말 이렇게 잘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냐고. 왜 그러냐면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길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터널이라든지 마음대로 쉽게 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우리보다 몇 배 비쌉니다. 엄청 비싸죠. 그래서 함부로 이제 좀 움직이기가 좀 버겁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진이 조금 덜한데 요즘에는 지진이 상당히 조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로 가면은 안심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진은 안전지대가 없다 하는 것도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능기천 하시면은 지진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시골에 이제 방토지 위에는 목조로 해 놓으시면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크게 지으실 필요도 없고, 요즘 또 조립식도 잘 나오니까 조립식 그때 그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에 이런 운치, 전경도 좀 느끼실 수가 있고, 제가 주저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저기 산에 이제 운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빗물이 앞창 유리를 때리는 빗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이 빗소리가 더 정감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많은 게 변화가 되죠. 요즘 또 결혼도 잘 안 하고 자식도 잘 안 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과연 노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꼭 해보게 되죠.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주는 열하면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봐서는 불가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민소득이 한 6만 불, 5만 불에서 6만 불만 넘어가고, 이게 인구 조직 구조가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만 되면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 지금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지금 역피라미드, 소위 역삼각형 구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럼 방법은 뭐겠느냐, 이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 남북 교류를 잘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통일이 되면 인구가 7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민 정책을 지금까지 폐쇄적인 데서 벗어나서 이민 정책을 잘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은 시작은 아마도 제가 볼 때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에서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에 또 살고 싶고, 또 이제 가족들이 한국으로 또 이민도 올 수 있게끔 되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엘리트 층들이 또 많이 또
한국으로 오시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안개 지역입니다. 사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또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인구 정책을 하는데 육아 뭐 수당부터 시작해서 결혼하면 얼마 정착금 아파트 지원해 주는 거 그것도 좋은 정책입니다만 저는 이제 대학에 몸을 닦고 있다 보니까 이 대학의 교육 정책에서 유학생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에서 보면 지금 이제 지금은 많이 개방됐지만 과거에는 정말 폐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학벌 위주 서열 뭐 줄 세워가지고 1위, 2위, 3위, 100위까지 이렇게 줄을 세우는데 그거 사실은 아무 의미 없거든요. 의미 없고 각 전문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옛날에 그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 인재 채용할 때 학력, 경력 아무것도 안 봤다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 그 개인의 능력만 봤다고 하죠. 그게 이제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 보면 또 마이스터 대학이라는 곳이 많이 뜨고 있거든요. 이 전문직, 기술직 쪽으로 하고 있고, 또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이제 R&D, 연구 개발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많은 이제 또 우리 박사분들이 또 탄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지원이 또 많이 돼야 됩니다.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제가 보면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너무 힘듭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난 이에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소비가 안 됩니다. 소비가 안 된다는 말은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도심지에 한번 보십시오. 전부 뭡니까? 폐업, 폐점 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또 식당이 좀 비싼 데는 뭐 비싼 대로 잘 되는데 뭐 보통 비싼데 뭐 만원 내외로 하는 데는 사실은 식당도 정말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지금 경제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 빨리 나아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또 전 세계가 또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뭐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지만 자율주행차가 저는 대세고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또 전기차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주춤한다는 말은 지금 한 10년간 거의 10년 정도 이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보면 이제 전기세가 또 높아지고 또 충전에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큰 흐름에서 보면은 전기차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우상향이다 그렇게 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뭐 단언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제 길 이렇게 내놓은 거 보면은 이 과거에 우리가 1960년, 70년도 제가 그 우연히 옛날에 이제 자료를 보게 되는데 1971년도죠. 71년도에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였냐면 5천억이었습니다. 5천억.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600조입니다. 640조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게 몇 배입니까? 이제 1200배 정도 높아진 거죠. 그때보다 지금 1200배를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떤 부분에서 1200배를 잘 살게 되느냐, 가만히 살펴보시면 행복지수는 그때보다 더 못해졌죠. 못해졌지만 이게 이제 마이카 시대가 되고 뭐 1인당 기본적으로 일일 쓰는 돈이 평균 2만원 정도 또는 3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제 경제적으로 돈으로 따졌을 때 액수로 봐서는 그만큼 1200배 상승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게, 보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뭐 분명하지 않았다면, 그죠? 산에 가서 누워 있지 않다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가고 싶은데 아주 쉽게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양 한번 가려고 하면은 뭐 10년에 한 번 갈 수 있나요? 그 정도로 개나리 포침에 집신 신고 뭐 그렇게 이제 다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뭐 하루 생활권이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1200배 이제 성장을 했다. 1971년도에 비해서 거의 50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내리막으로 소위 내리박을지 아니면 우상향할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잘 살게 만든 장본인들이 보통 보면 뭐 60대 이상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죠. 피와 땀을 흘리셨고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우리 윗대 분들은. 근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도 또 그와 못지않게 어려움을 또 겪고 있죠. 어느 세대든 힘들지 않은 세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부터 고통과 기쁨의 연속이죠. 순환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맹리 공부를 하면 10년마다 오는 대운이 뭐 30년에 한번 나타날 수도 있고 20년 만에 한번 나타날 수도 있고 연이어서 30년 나타날 수도 있지만, 거의 제가 보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최소 30년은 아주 좋은 운들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뭐 힘들다 해도 옛날 생각하시면서 견디시면, 건강만 잘 챙기시면은 좋은 날이 오실 겁니다. 비가 오니까 또 조금 지나면은, 오늘이 대안이죠. 아마 대안일 겁니다. 오늘 1월 21일인가 20일이네. 오늘 1일 20일. 대안 최고로 춥다는 날인데 눈이 안 오고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좀 이따 보면 이제 햇빛이 쨍쨍 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도 생명도 무난하듯이 이 10년마다 오는 대운도 또 순환하듯이 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지수를 지나고 가는데, 지수 하면은 지수 초등학교가 우리나라 K경제 이병철 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부자경 회장님하고 뭐 효성 회장님하고 뭐 다 이쪽에서 학교를 다니셨죠. 그런 거 보면은 지수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지수면이 이제 진주에 포함되다 보니까 진주가 K산업의 메카다. 그래서 진주 사천에서 이제 항공산업, 우주항공청이죠. 이 개칭이 곧 될 겁니다.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서부 경남은 좀 발전이 더딘데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발전이 마냥 좋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
또 기후 위기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저는 전기차를 타서 조금 이제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참 이게 기후 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 주저리 읊어봅니다. 앞에 보면 빗길 80km/h 이하 감속, 그러니까 20% 감속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